예. 항의를 할 거면 항의만 해야지 왜 엿듣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10분이 됐기 때문에 인방계례 관련 글도 없었고요. 개소리 치지 마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쭉쭉쭉쭉.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중대발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하셔서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를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막장 방송일 경우 바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캡처하신 후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최근에 뷰봇이나 인터넷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를 조작하는 BJ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방송을 발견했을 경우 동영상으로 체증을 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에 대한 자료나 증인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세아집 여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증인이신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안내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2월 3일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보스 공개 촬영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회비는 만원. 나만의 그릇 만들기 체험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나만의 그릇을 만들어 보십시오. 바보스 공개 촬영 나만의 그릇 만들기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주 금요일 2월 2일까지 메일로 연락처와 이름 그리고 자기소개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같은 날 2월 3일 밤 8시에는 먹쇼의 요정 KS님이 시청하신 바보스 합동 먹쇼가 처음으로 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 네, 전국에 계신 유신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 발표의 유신입니다. 오랜만에 중대 발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동안 예고를 했듯이 지난 1월 11일 개그맨 최군이 유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 최군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은
당시 병무청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 아주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자료는 지금 여러 부를 지금 프린터를 해가지고 병무청 조사팀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감사팀에도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실이 본인에 의해서 증인 선서까지 하고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고다 윽박과 퓨어디 조셉 관련된 사건에 대한 브리핑도 저는 이제 기사를 바로 쓰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해서 명확한 또 유신의 분석이 있을 예정이니까 최고다 윽박 퓨어디 조셉 사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잠시 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녹취서입니다. 네, 이게 바로 녹취서인데요. 법원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고 그 내용을 법원 그 직원이 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원 증인 법원 그 직원분이 그 녹취 파일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문서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 증거로 정식으로 채택이 되는 건데 이 녹취서 사건번호는 말할 수 없고 기일은 2018년 1월 11일 오후 4시 형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녹취서를 부침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부침 증인 최우람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총면수 15면 일부 2018년 1월 11일 속기 서기보 님, 그러니까 요 속기를 하신 분이 서기보 님이시네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판사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선서하시죠. 증인이 이제 최군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최우람이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본인이 그 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문제되는 다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검찰 진술조서 이거 본인이 작성한 거 맞느냐? 자료와 제출한 거 맞느냐? 요것만 확인을 했고 한 개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담당 검사가 그 외에 다른 질문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료 이거 맞느냐, 고소장 맞느냐, 요것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핵심적인 내용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사님까지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위쪽부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자, 변호사분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이 약을 복용하면,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가장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술 아닌가요? 라고 제 변호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최군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변호사님이 증인의 술 관련 동영상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술방만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본인이 방송을 하신 내역들입니다. 보면 술 먹방 계속해서 이 동영상이 아마 5분 정도 되는 길인데 5분 내내 본인이 방송했던 술 먹방에 대한 방송만 쭉 나옵니다. 최군이 답을 합니다. 술 먹방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술 먹방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취지를 못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분이 질문한 거는 유튜브에 아니 이렇게 아프다는 분이 군대를 못 가겠다는 분이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술 먹방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건데 최군이 이해를 잘못하고 술 먹방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술 먹방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속도로 지금 4분 25초가 계속해서 술 먹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리스트만 그러니까 계속 그 검색을 해서 내리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술을 많이 먹은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술을 먹을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군이 답변을 합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문의한테도 늘 혼나가면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술을 먹고 약을 먹게 되면 좀 필름이 끊기거나 심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119라든지 아니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들이나 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본인도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다. 근데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과 치료가. 입원 치료를 해야죠. 근데 왜 입원 치료를 안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고요. 변호사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옛날이 아니고 보시면 16년, 17년, 최근에 18년도 최군이 답변합니다. 그런데 먹는다고 제가 불법은 아니니까 누구한테 가해를 하거나 저것으로 인해서 힘들어도 제가 힘들었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아니 이렇게 정신과 치료하면서 술이 먹으면 전문의도 안 좋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듯이 안 좋은데 그걸 계속 마시는 이유가 뭐냐. 소송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그게 안 되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본인은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냐. 자, 그래서 저 변호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러자 최군이 뭐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아까는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술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문의한테 늘 혼나가면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술을 먹고 약을 먹게 되면 좀 필름이 끊기거나 심할 경우는 예를 들면 119라든지 아니면 제가 기억하고 못하는 상처들이나 좀 이런 일들이 있어도 저도 그러면 대부분 장기화되고 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먹고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자기가. 그럼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술을 마시면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면서 일반 술을 먹어도 아까 이상이 있다고 전문의도 뭐라고 했다고 해놓고는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일반인하고 비슷하다. 답변이. 저는 이게 횡설수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변호사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증인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는 감정 조절이 힘든 병명이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더 감정 조절이 힘든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냐? 이거 얘기죠. 최군이 답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간 것에서 제가 모든 것은 다 밝혔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질문이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명예훼손 관련해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만 해야 되는데 반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판사님이 언제든지 판사님은 무엇이든 질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님은 그 증인 신문을 할 때 그 판사님이 제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엇이든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증인이 이거 질문 왜 하냐고 이거 질문 왜 하냐고 변호사님한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한 게 아니 증인이라는 거는 가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그 피고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순실 재판 봐서 아시죠? 최순실도 증인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예외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피고 변호사한테 질문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나도 여러 재판을 취재하고 내 재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증인이 피고 변호인한테 이 질문 왜 하냐고 이거 필요한 질문이겠죠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다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처음 겪으시니까. 자, 그래서 변호사님이 좀 당황하셨지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증인은 질문에 답하라고 증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달라고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정중하게. 그러니까 최군이 필요하면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질문을 또 하십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병역 문제로 분쟁 중에 음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군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고요. 여기 계신 피고분께서 본인이 기재하고 계신 언론 사이트에 제가 하여튼 이건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아까 119가 나왔잖아요. 그쵸? 응? 아까 119가 나왔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 반론을 하면서. 자, 변호사님이 판결문, 그러니까 최군의 판결문입니다. 이거 제가 소송 안 당했으면 확보할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3월 25일 날 선고한 판결문입니다. 2016년 3월 25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관련된 여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피소 안 당했으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피소해달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 봅니다. 여기서. 변호사님께서 판결문 7쪽을 제시하고 원고는 특히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거의 매일 항불안제를 처방받는 용량의 2~3배 이상 과용하였고 음주 후 항불안제를 과용하여 의식저하로 응급실 진료를 수차례 받는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분쟁 중에 있었는데 라고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질문에 병역 문제로 분쟁 중이라는 것은 소송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음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했는데 본인은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변호사님이 판결문 7쪽을 갖다 보여주시고 이거 행정소송 판결문입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원고는 특히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거의 매일 항불안제를 처방받는 용량의 2~3배 이상을 과용하였고 음주 후 항불안제를 과용하여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진료를 수차례 받는 등이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는데 본인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 분명히 증인 선서했어요. 혹시 증인께서는 병역 문제로 분쟁 중에 음주 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판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자, 답입니다. 최군의 답. 응급실 진료는 제가 알기로는 신촌 세브란스, 그러니까 법원 입회하에 정신감적을 받은 적이 있고 정신병동 내에서 응급.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성적설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의외의 답변을 한 거예요, 최군이.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은 소송 중에 술을 많이 먹고 약물을 과용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느냐를 질문했는데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을 얘기합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때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서 최군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곳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판사님도 다시 질문을 하게 다 봅시다. 최군, 그 내용이 아닌데? 라고 얘기한, 변호사님 질문합니다. 저기 위에 이 법원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적 촉탁 결과 아닌가요? 최군이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 보면 제가 읽은 내용이 쓰여 있는데, 자, 변호사,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위에, 그러니까 저 내용이 저기 위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에 의한 감정 촉탁 결과, 그러니까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자, 최군의 답변입니다. 변호사님, 최군의 답변. 자,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세 번째에 보면 제가 읽은 내용이 쓰여 있는데라고 적히니까 최군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위에, 그러니까 저 내용이 저기 위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에 의한 감정 촉탁 결과, 그러니까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거의 매일같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응급실, 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송 중에 병무청의 현역 입영 초성 행정소송 중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응급실. 자, 변호사가
놀래가지고 의외의 답변에 변호사님이 그러면 병원에서 술을 줬다는 뜻인가요? What? What?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유중한 상황이냐면 최군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 행정소송 현역 입영 취소 소송 1심 소송 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데 거기서 술을 마셔가지고 자, 최군이 답변합니다. 제가 먹은 적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준 적은 없는데 병원에서 술을 주진 않겠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접견 과정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나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과정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정신 감정을 받는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감정받는 시기에 병원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 다음에 병무청은 뭐 했습니까? 병무청에서는 아무것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병원에서 아무도 없이 병원 관계자만 봤다는 것도 아니고 자 최근의 답변 제가 먹은 적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준 적은 없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접견 과정에서 술을 먹었다. 자 병원 관계자가 접견 과정에서 환자가 지금 군대에 관련된 소송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감정을 받고 있는데 위탁해서 접견 과정에서 술을 막는 것 과정을 확인을 하지도 못했고 말리지도 못했고 이후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그대로 법원은 받아들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인 절차도 없이.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병무청 관계자 그 사실에 대해서 병무청 관계자가 몰랐다. 병원 측에서 아무런 뭐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병원 측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담당 그 병원장인지 그 병원 담당 사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입원 병원이 아니에요. 군 관련된 소송 관련된 감정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접견 과정에서 술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으로 돌아가면 자 지금 저기 아까 답변에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거의 매일같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응급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 소송 중에 분쟁 중에 술 먹고 약 먹고 많이 먹어서 응급실 간 적이 있냐니까 없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결론 내가 알아서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변호사님이 그러면 병원에서 술을 줬다는 뜻인가요? 라고 하자 최군이 제가 먹은 적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준 적은 없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접견 과정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놀랍니다. 이게 뭔 자백인가? 갑자기. 그래서 판사님께서 증인 최군한테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 중에 술을 먹고 약을 먹어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최군이 답변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알코올 좀 의존이 심해서 제가 그렇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까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 중에 술을 먹고 약을 먹고 응급실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술 먹고 약 먹은 거는 분쟁 중 아닙니까? 행정법원 1심 재판 중에 그러니까 판사님이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아까 분명히 앞전에 이 분쟁 중에 이 군 관련된 분쟁 중에 술을 먹고 약을 먹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응급실 얘기를 했잖아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응급실. 자, 판사님이 답변합니다. 그것은 세브란스 병원의 감정 중에 있었던 일인 것이지요. 답변.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처음 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병무청 조사팀의 자료가 제출될 겁니다. 이미 여러 부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 국방위원회 그 의원님한테도 보낼 것이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요? 최군이 소송 건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역법에 의거해서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신체 검사나 심리 검사를 하지 않아서 공정하게 재검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고 본인이 공지사항에 올리고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래 놓고 자기가 소송 건 서울행정법원에 1심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서 지정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인가 입원해가지고 감정을 받는 중요한 시기에 접견을 하면서 술을 마셔요? 자, 본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대한 의존증이 많다. 병원에는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병무청에 대해서 입영 취소 소송을 하면서 접견을 하면서 술을 마셔요? 자, 근데 여기 더 놀라울 거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변호인이 증인에게 증인은 알코올 중독 같은 것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최군 답변. 알코올 의존증을 이야기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치료받은 적 있냐니까 이야기는 들어봤대요. 변호사분께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최군 없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 와서 명예훼손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증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미 대법원까지 끝나서 지금 재건까지 끝난 상황에서 왜 저의 정신과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호사에게 반감을 드러내면서 자, 본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술 먹지 말아라고 얘기한 것도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병행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신과 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은 함부로 복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술을 먹으면 위험하죠. 그건 의사들이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행정소송 재판 중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 기간에 입원 감정을 받고 있는 기간에 접견 중에 술을 마셔요? 그 술을 갖다 준 사람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알아봐야겠는데 그 행정소송을 방해한 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병무청 그 변호인들하고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만약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사실을 행정법원과 병무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나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 병원장이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냥 입원한 환자가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현역 입영 처분 취소 소송하고 병역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그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이는 진단을 하는 그 감정을 하는 그 기간에 세상에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본인이 여기 응급실이라고 적어놨는데 응급실 진료는 제가 알기로는 신촌 세브란스 그러니까 법원 입하에 정신감정을 받은 적이 있고 정신병동 내에서 응급실로 자기가 말을 끊어요. 본인도 아차했는지. 자, 판사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 중에 술을 먹고 약을 먹어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경우를 봤습니까, 여러분들? 난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를.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2번이나 한 것도 처음 듣고 사과문을 올리면서 언제인지 몰라도 국방의무 다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서 소송한 것도 처음 보고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신체검사 심리검사 안 해가지고 소송한 거다. 제대로 된 신검을 받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놓고는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본다고요. 장난합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님 장난합니까? 이래놓고 재판에서 이겼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진단했으니까 끝까지 옳다라고 항소심에서 우긴 거예요? 병원장님? 자, 그래서 이
녹취서에서는 그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자, 체크 포인트를 이제 정리를 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최군이 자기가 정당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현역 입영 처분 소송 1심 행정소송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그 병원 감정, 그걸 받기 위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10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술을 먹고 병원 자체 응급실로 갔다. 그리고 술을 먹고 약을 먹고 해서 그 다음에 접견 중에 술을 먹었다. 근데 병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병무청에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 당연히 이상하죠. 아니, 그 향정시동 의약품 먹어도 문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를 먹는데 거기다가 술을 먹었으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병무청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최군이 증인 선서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문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분쟁 중에, 병역 문제로 분쟁 중에 음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행정재판 감정 중에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술 먹고 약 먹어서 응급실 갔다고 인정을 했죠? 이거는 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 변호사가 요거 이 분쟁 중에 이 분쟁 중에 응급실에 약 먹고 술 먹은 다음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냐고 없냐고 질문을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받을 때는 분쟁 중이 아니었나요? 그 재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요거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 증언에 대해서.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또 문제가 되는 게, 자, 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 최군이 단독 인터뷰를 한 때가, 그 OSEN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입니다. 2016년 4월 5일. OSN 단독 인터뷰를 했었죠. 자, 요거를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최군 병역 기피라뇨. 자, 스포츠 동화 OSN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공지를 올리면서, 일주일 만에 공지를 올리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고, 자, 변호사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변호사분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증인은 2006년 7월 28일 군 징병 신체 검사를 받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최군이 예. 질문.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러면 증인은 언제부터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았던 것인가요? 최군이 제 기억에는 2007년 11월에 입소를 했으니까 그 전에 제가 MBC 코미디언 활동을 했을 시절이고 21살 무렵이었습니다. 2007년. 변호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몇 년도인가요? 최군 2007년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2006년 7월 28일 이전에. 최군 2006년이요? 변호사,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도 방금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2007년에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최군 2006년,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정확하게 2007년 그때부터 징병검사가 입영한 게 2007년 11월 20일이고 그러면 그 전에 언제 정도에 받은 것 같은가요? 최군, 그해 봄에서 여름 시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호사, 그러면 위와 같이 그런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답 들으세요. 자, 변호사 질문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그런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최군, 답. 제 주변 동료들과 추후에 방송을 통해서 변호사가 그 당시에 2007년 그 당시에를 얘기합니다. 최군, 그 당시에는 주변 동료들과 선후배분들이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자, 변호사가 질문을 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자, 최군, 예, 아무래도 특성상 뭐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좀 가까운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답변에서 가족들하고 알고 있었다. 자, 그런데 2016년 4월 5일 OSEN 최군 병역 기피라뇨 약 없인 살 수 없는데 단독 인터뷰 기사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내용. 자, 거기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기자 이름이 누구야? 자, 기자 이름 또 말해야 또 설득력 있으니까. 기자 이름이 정준화, OSEN 정준화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하면서 자, 기사가 자, 기사가 수정이 됐나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기자가 정준하 기자님이 OSEN 이미 승소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했나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서프라이즈. 빅토리. 위고. 자, 증인 선서를 하시고 개그맨 최군이 증인 선서를 하고 제 재판에 나와서 자, 2007년입니다. 2007년 그 당시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2007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 동료들과 선후배분들이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가족들이 2007년 당시에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면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 그 상황입니다. 자, OSEN 단독 기사에서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척분들까지 다 알게 됐고 지금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러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너무 힘들고 지금도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자, 유신 재판에서는 2007년도 당시에 본인이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주변 동료들과 선후배분들 조금 그리고 가족들하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을 서놓고 OSEN 2016년 4월 5일 날 단독 인터뷰 첫 인터뷰를 한 겁니다. 군 문제 발생 후에 공지사항 올리는 당일날. 근데 그날은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2007년도에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가족들과 지금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인가요? 달래고 다녔다면서 2016년에 사실은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다.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고 말씀드린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척분들까지 다 알게 됐고 지금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려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07년도에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았다는데 그 가족들은 뭐 다른 가족들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들이 아니라? 자, 요 체크 포인트고요. 자, 제가 고소 안 당했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또 하나가 자, 또 하나의 상황입니다. 아니, 뭐 재판 중요하고 뭔 상관이야. 증인 한 내용인데. 이게 공개까지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최고는 제 약식 명령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식 명령서를. 근데 이거는 증인한 내용이에요. 제가 합법적으로 변호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사본을. 불법 자료도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고 그거를 내가 의뢰인으로서 사본을 받은 거예요. 정당하게. 내가 이걸 뭐 불법적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접수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증인은 2012년 손바닥 TV에 출연해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최군, 군필이라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화 연결을 하는데 그 친구가 훈련소에 내일 입소한다고 했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필, 군대에 군필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과드렸고 꾸준히 계속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 영상 녹취 자료 있죠? 녹음 자료 있죠? 네, 바로 갑니다. 유신쇼는 검증에 살아있음을 알려드리는 방송이에요. 자, 자료가 또 바로 나옵니다. 자, 자료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군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방송에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자, 두 개의 자료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 자료 준비를 좀. 자, 두 개의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파일은 자, 이게 음악 소리가 조금 나가지고 자,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아요. 자, 소리 나갑니다. 이게 손바닥 TV IMBC에서 했던 인터넷 방송 박명수와 사요리 안녕하세요. 사요리가 같이 진행을 했었던 박명수의 움직이는 TV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날 이병 아니요. 군 입대. 우리 저 손지훈 군. 네, 손지훈 군. 참 이게 저 우연찮게 또 이렇게 저 섭외가 됐네요. 예. 이게 좀 사연과 함께 의미 있는 사연인데 예.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준비를 하죠. 가요? 전날. 아이고 예. 많이 힘들겠네요. 자, 다시 듣겠습니다.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준비를 하죠. 가요? 전날. 아이고 예. 여기 저 섭외가 됐네요. 예. 이게 좀 사연과 함께 의미 있는 사연인데 예.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준비를 하죠. 가요? 전날.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준비를 하죠. 가요?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자, 여러분들 박명수가 뭐라고 합니까? 군대 갔다 왔죠? 자, 최군이 뭐라고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그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준비를 하죠. 가요? 전날. 아이고 예. 많이 힘들겠네요. 예. 일단 뭐 자, 들으셨고 또 하나 들읍니다. 요거는 아프리카 TV 쿤TV에서 아프리카 TV LG U 플러스 CF 촬영해서 탤런트 이소윤 씨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저는 아니 좋은 거죠. 한 남자만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여자. 아니 이렇게 오래 배우기 때문에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몇 살이에요? 26세. 26세. 자, 여러분들 팩트 폭행 되셨나요? 자, 증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자, 요게 그때 논란이 되기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최군 채널에서
LG U 플러스 CF 촬영 현장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탤런트 이소은 씨의 질문에 답변한 과정입니다. 무슨 꽁트라든가 오락이라든가 패러디가 아니고요. 전혀 진심으로 그런 농담짜리가 아니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몇 살이? 26 투나요. 투나이에? 네. 그럼 이건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역시 배우이기 때문에 이런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투나요. 투나이에? 네. 그럼 이건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역시 배우이기 때문에 이런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자,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아는 사실이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최 군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증인은 2012년 손바닥 TV에 출연해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라고 하니까 최 군은 군필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문도 있는데. 자, 사과문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음소거에서 네, 손지훈 군, 참, 우연찮게 또 이렇게 섭외가 됐네요. 예. 예, 이게 좀 사연과 함께 의미 있는 사연인데, 예.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자, 오해의 소지인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최 군은 제가 그 당시 전화 연결을 하는데 그 친구가 훈련소에 내일 입소라고 했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답변이었다. 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이제 준비를 하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라는 질문은 입대를 해서 자, 훈련소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그 군 기간을 다 지낸 다음에 제대를 할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식이 틀린 건가요? 군대 갔다 왔어요라는 것은 훈련소에서 뭐 어디 아파가지고 다시 나온 거는 군대 갔다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훈련소 갔다 온 거지. 그쵸? 박명수의 질문은 분명히 이 IMBC 손바닥 TV 박명수의 움직이는 TV에서 박명수의 질문의 요지는 군대 갔다 왔어요는 군대를 제대했느냐는 질문입니다. 훈련소에서 며칠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요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이게 오해의 취지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네? 이제 준비를 하죠. 전날부터. 아이고, 예. 많이 힘들겠네. 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자,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LG U 플러스 CF 이 탤런트 이소은의 질문에도 나이가 몇 살인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편을 들어주는 분이 있네요. 이걸 왜 얘기하냐고. 그리고 자, 최 군이 올린 사과문입니다. 네, 사과문을 한번 보죠. 자, 2010년 5월 29일 날 올린 사과문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최 군입니다. 과거 인터넷 생방송 도중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해와 의혹을 살 만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이 사과드립니다. 방송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이 맞습니다. 자, 2012년에 본인이 사과문 올리면서 본인이 군 미필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는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요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소은 탤런트가 질문했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인데. 자, 이게 오해인가요? 응? 내가 최 군이 이거 밝히게 사과문 올린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병무청 병역조사팀 대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취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쓰고 나서 사과문이 올라온 겁니다. 스스로 사과문을 올린 게 아니라 그 손바닥 TV 발언하고 그 다음에 그 탤런트 이소은에게 그 답변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군대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라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제가 기자로서 그 대전에 있는 병무청 병역조사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공익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 사람은 현재 현역 입역 대상이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단독 기사를 썼고,
그 기사로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그때서 사과문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안 지나서 내려져 갔죠.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 나는 저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가요? 딱 그 사실 그대로 답변할 수 있는 말이지. 아까 가족이 알고 있다. 법정 증언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다시 얘기하냐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정에 와가지고 다르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OSN 기사 단독. 만약에 저게 허위 기사면 저 기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 사람들 인터뷰할 때 다 녹음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병무청에 전화를 할 겁니다. 병무청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심 때, 행정소송 1심 때 이거 음주한 사실 알고 있느냐 따져 물을 겁니다. 만약에 병무청에서 몰랐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형사 고소할 겁니다. 병무청 담당자들을 싸그리 서울중앙지검에. 자, 만약에 병무청 관계자들이 알았는데 숨겼다. 이것도 직무유기죠. 병무청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자,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 게 뭐냐면 서울행정법원은 알았느냐? 예, 서울행정법원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재판이 있는데 이 중요한 병역의 의무와 관련된 소송인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렇게 감정 과정에서 저런 일이 있었는지 판사가 알았느냐? 그래서 당시 판사들을 감사실에 고발할 겁니다. 전원 판사들이요. 그 사람들을 1심 판사, 항소심 판사. 저기 감사실에 서울행정법원하고 대법원에 민원을 제기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세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방송 중에 자기는 군대를 갔다 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부분. 그리고 가족들이 2007년도에는 알고 있었는데 증인에서는 저기 OSN 인터뷰에서는 몰랐었다. 그 부분들 그 외에도 세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를 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그 의원실에도 다 연락을 할 거고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저를 고소할 때는 상대방도 같이 감당할 무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소 안 당했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죽어도 내가 이걸 취재한다고 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알려줄 리도 없고, 판결문을 구하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어디서 구할 방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결문을 보면 떼볼 수 있다고 하는데 1심 판결문을 어디서 떼봅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절차가. 그리고 그 사람 본인이라는 게 확인돼 가지고 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우고 그런 것들 다 지우고 받아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판결문 얻어보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그맨 최군의 소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연세대 세브란스 본인이 서울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하고 심리 검사할 때 병역법에 의거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왜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소송을 했으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거기서 감정받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술을 먹고 약을 먹어서 응급실로 가면 안 되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본인은 서울 지방 병무청에다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켜달라고 그거에 따라 소송을 냈다고 했으면서 본인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거를 안 지키고 접견해서 술을 먹고 응급실에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자기가 정신과 진료받고 치료받은 걸 알았던 가족들이 왜 2016년 OSN 인터뷰에서는 몰랐다는 걸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본인이 아까 박명수의 손바닥 TV에 출연해가지고 분명히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럼요라고 답변을 해놓고 군필자라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본인이 병무청에
절차적인 하자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본인은 감정 중에 지켜야 될 거를 안 지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거를 그 보고를 했는지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병무청이나 그 서울행정법원이나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겠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인으로 나와서 만약에 본인이 앞뒤가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인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안 된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현역 입영 취소 소송을 하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데 거기서 접견하면서 술 먹고 약을 먹어서 응급실로 가요? 정신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고도의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접견하면서 술을 먹는데 병원 관계자가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했다? 만약에 은폐까지 했다면 그건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는 그 사법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법부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관련된 거리고 사법과 행정이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 숨겼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직무유기 상황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닌데 이건 증인 그 신문조서 녹취서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건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멍청하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저러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사골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빠돌이 빠순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변호사님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상당히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판결은 그건 판사님이 결정을 할 거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담당 변호사님도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병무청에 이거 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변호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판 끝나고 나서 바로 변호사님이 법조인으로서 얼마 오래 일했겠어.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이거하고 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 병무청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그래서 얘기는 건데 무슨 사골은 사골입니까? 내가 얘기 안 해줬으면 알지도 못할 것들이. 자, 일단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 50분 거의 1시간이 갔네. 자, 전화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사항은 퓨어디 조섭 최고다 윽박,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사건인데요. 자, 여기 진짜 재밌는 사건이에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사를 바로 안 쓴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성견지명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 썰은 기사를 썼거든요. 이게 왜 얼마나 웃긴 사건이냐면, 자, 사전에 남자친구가 있다. 비공개했지만 자기 이제 조셉이라고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POD가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만나서 방송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스킨십이라든가 무슨 뭐 색드립이라든가 이거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결국은 남자친구도 방송을 보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최고다 윽박이 입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뭐 지금 뽀뽀라고 하는데 이거 웃겨요. 키스죠. 아니 애들이나 뽀뽀지. 이건 우리가 무슨 동화책 이소부와 읽습니까? 다 큰 성인인데 입술에다가 한 걸 키스라고 하죠. 뭐 아주 진한 키스를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린애는 뽀뽀, 다 큰 성인은 키스라고 합니다. 예, 정신 명칭이에요. 어디다가 하든 입술로 이렇게 쪽 하는 거는 키스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귀엽게 표현하기 위해서 뽀뽀라고 하는 것이고, 자,
POD가 사전에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했는데 최고다 윽박이 방송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랬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자, 일단 미디어썰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일어난 기습 뽀뽀 때문에 논란을 겪고 있는 BJ 최고다 윽박 POD 조섭이 3자 대면을 했다. 지난 29일 새 크리에이터는 3자 대면에서 서로 오해를 다 풀고 난 뒤 해명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했다. 먼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기습 뽀뽀를 한 최고다 윽박은 POD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미리 알았지만 방송 당시 흐름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다라며 죄송하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그 전까지는 고소 협박당했다고 막 울분을 토로하더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타협점을 찾은 거겠죠. 최고다 윽박은 개인 방송으로 해명할 때와는 달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였다. 그 덕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옆에 앉아있던 조섭은 그 남자친구입니다. 최고다 윽박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입맞춤을 했다는 거에 맹목적으로 화가 났다라며 압박을 주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받기를 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용서 못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그게 윽박님을 더 화나게 한 것 같다. 애초 만나서 풀어야 했었는데 서로 다 오해하고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즉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문자로만 이야기하고 SNS에 섣불리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POD는 사전에 스킨십과 수위 높은 드립은 자제하자고 합의됐고 분명 뽀뽀는 안 된다고 거부사를 밝혔다라면서 윽박님을 믿으니까 썸네일 각만 잡은다고 해서 눈을 감았던 거라고 말했다. 한간에 제기되는 원한 거 아니냐는 낭설과는 상반된 입장인 거. 이어 윽박님이 다른 BJ분들과 왜 뽀뽀 가지고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보고 진정성에 의심돼 상처를 받게 되었다며 너무 화가 났었다고 덧붙였다. 조섭과 최고다 윽박은 자신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읽어주며 예의를 갖추고 욕설은 서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욕을 주고받았다는 루머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윽박은 고소라는 단어를 접한 뒤 연락이 끊기고 조섭이 올린 2개의 글을 보고 나서 압박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무시받는다는 생각까지 들어 어리석게 행동함을 자인하기도 했었다. 즉 자신의 해명 방송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 조섭과 POD의 반응이 어찌됐든 기습 뽀뽀 그 자체가 잘못이다. 최고다 윽박도 인정했듯 뽀뽀는 서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크리에이터는 모두 서로 오해를 풀었고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모두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악플 루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셋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상태였으며 서로가 잘못된 부분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조섭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다 윽박은 POD와의 합동방송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뽀뽀를 했다. 이후 성추행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쪽과 방송의 일부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쪽 간에 충돌이 있었다. POD의 남자친구인 조섭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다 윽박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저격을 하는 글을 올렸고 최고다 윽박은 자신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기 방어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POD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뽀뽀를 한 건 죄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논란이 촉발되었다. 자, 이게 내용이고요. 근데 또 합동방송까지 했더라고요. 조셉이랑 또 POD랑 같이 웃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조섭이라는 사람이 최고다 윽박에게 사과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유명 유튜버예요. 근데 사전에 회의할 때 그런 스킨십이나 색드립은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입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 조섭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진짜 저렇게 욕 안 하고 대응했으면 저 사람은 부처예요. 저 사람은 부처야. 우리가 저분은 정말 아니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여자친구도 탓할 수가 있겠죠.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여성단체랑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POD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분이 나빴고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 관련된 그 사안에 대해서 제3자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몇 년 전에 그 취소됐어요. 그게 폐지가 됐어요. 친고죄가. 성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퓨어디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거라고 분명히 진술을 하셨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셨고 그게 다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이제 뭐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방송을 보셨던 여성 시청자들, 여성 인권 시민단체, 예. 그리고 저도 클린 UCC 대표로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클린 UCC의 명의로 네, 설날 전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제3자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퓨어디님이 진술한 내용, 그 다음에 올린 내용, 그 다음에 조섭님이 올린 내용, 그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키스하는 영상까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선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많은 여성들이 불쾌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뉴스는 보셨다시피 그 검사, 여검사님도 그런 경우를 당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또 검찰총장도 강력하게 해라. 그 2010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합의를 봐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성 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거고 유명 유튜버고 아프리카 TV 유명 BJ이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아프리카 TV에서 대상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후속 대응 지금은 합의를 했지만 그 퓨어디 관련해가지고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확대되니까 봉합하기 위한 그런 급화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날 전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 저는 그 피해자이신 이 퓨어디와 퓨어디 남자친구에 대해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합의는 해줄 수 있어요. 왜? 같은 유튜버고 크리에이터고 같이 뭐 활동하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며칠 지났다고 같이 합동방송을 웃으면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는 시청자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확산되기 원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번이니까 처음이니까 봐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끼리 합의했으니까 이제 니들은 뭐 상관하지 마 이런 겁니까? 그럼 공론화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본인들이 공론화 시켜놓고는 갑자기 우리는 빠질게 니들도 뭐 하지 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공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그 스킨십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불쾌함을 본인들이 다 표시하고 다 공론화 시켜놓고는 이제 우리끼리 합의했으니까 니들은 얘기하지 마? 그럴 거였으면 조용히 해결했어야죠. 조용히 해결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했어야지 이미 다 SNS에 올리고 다 입장 발표하고 공론화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끼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화해했어요. 같이 막 짜장면 먹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황당해서 나도 기자 생활을 7년째 하지만요. 정말 황당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시나리오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진짜 예수님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를 겪고 나서 어떻게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고 촬영을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뭐 옛날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안이 가벼운 사안도 아니에요. 가벼운 사안도 아니야. 여러분들 요새 그 뭐 성추행 사건 있잖아요. 뭐 신체를 만진다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뺨을 이렇게 만지거나 막 이렇게 신체 막 어디 뭐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뭐죠? 다리를 만지다든가 팔목만 만져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입에다가 키스를 한 사건이잖아요. 허락 없이. 근데 그게 딱 3명이 만나가지고 3자 대면 해가지고 합의했다고 해서 이제 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합의는 해줄 수 있지만 서로 그냥 자숙하면서 좀 지내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웃으면서 떠들면서 같이 밥 먹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년 차 인터넷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더 취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성 인권단체랑 그 같이 함께 수사 의뢰하고요.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으면 밝혀지겠죠. 그거 아니면은 밝혀질 수가 없으니까 진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분 나쁘다,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하루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놀란 데다가 갑자기 3명이 삼자대면 해가지고 합의했다, 사과 받았다, 끝. 그리고는 바로 같이 합동방송하고 짜장면 먹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송을 보고 많이